김정수 전문가 이 시간 늘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거래량, 그리고 반도체는 고점을 높이고 2차 전지는 저점을 높여야 한다. 이 세 가지 모두 오늘장이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앞서서 질문을 드렸을 때 그러면 시장 더 하락하죠?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오늘이 그 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마감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그동안 시장의 기준점,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들을 알려주셨고, 그 가운데서 좀 생각하기 싫었던 이 안 좋은 시나리오 쪽으로 점차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먼저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시장의 핵심 세 가지 변화를 보면서 산업 중심 기업으로 포트를 구성해 나가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세 가지 변화를 보면서 지금 그 현상에 대해서는 다들 좀 알고 계실 것 같고 산업 중심 기업으로 포트를 구성해 나가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액션 플랜이 될 텐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고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분석도 좀 해주세요. 오늘 시장은 그냥 예상했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제가 전략을 좀 제시를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중에서 그냥 하나의 현상이 나왔어요. 그냥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저는 되게 당연하게 바라봤습니다. 세 가지로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번 시장에서 배터리가 포스코 홀딩스 오늘 테슬라 관련된 악재가 좀 있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저점을 좀 방어해주는 흐름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한 이틀 정도 멈칫거리다가 붕괴해주는 흐름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고점을 못 넘어갔었어요.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고점을 높여가면서 그 다음에 배터리를 끌고 오면서 매수 자금을 10조, 12조 이렇게 키우는 게 이번 시장의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시장의 핵심 포인트 이게 세 가지로. 이거 주제로 제가 5번 잡았을걸요.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주변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요 포인트가 안 바뀌니까 저는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왔었을 때 앵커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반도체 건들면 어떻게 된다? 2200. 그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번 구간은 뭐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파생, 신용 청산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 어제 3천억 정도 나왔던데요. 신용 청산 금액.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야 되잖아요. 유가증권으로부터. 근데 이 공매도 이 잔고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88조 정도 되다가 한 80조 요 정도까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한 88조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80조 정도 됐으니까 8조 가까운 금액이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사람, 즉 하방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좀 이익션을 한 것들이 이번에 포함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될 게 신용인 청산이 되기도 하지만 그동안 하방에 베팅했던 사람들도 동시에 일부씩 이익션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고점을 모르면 분할 매도하듯이 하방에 베팅했던 세력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떨어질 때 그 사람들도 저점을 모를 테니까 조금씩 이익을 좀 회수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부딪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심주와 그 다음에 비중심주의 이격이 더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도 산업이 아닌 섹터들 사이에서도 어떤 흐름이 나온다? 여러분 폭탄 돌리기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출발을 알렸었던 게 어떤 흐름이다? 영통, 재지. 이게 출발을 알린 거예요. 우리가 3, 4월 달에 SG 사태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대양금속. 그죠? 이게 누구로 퍼진 거예요? 키움증권으로 간 거고. 어제 같은 경우는 누구로 간 겁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애들, 그 다음에 포텔 신라. 비중심주나 주도산업에서 좀 탈락된 애들. 이런 쪽으로 좀 폭탄을 돌린 거고, 요게 이제 오늘은 좀 더 광범위하게 폭탄을 확산시키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폭탄을 한번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배터리도 급락을 추가적으로 일으키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폭탄을 돌이키면서 나오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TV, 그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그다음에 배터리 연이은 급락. 근데 이게 배터리만 급락시키는 게 아니라 전방위로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나 다음에 주도주를 누구로 고를까? 투자 주체들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얘는 좀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자금 회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 구간에서는 주식들이 2277까지 급락을 해서 아 정말 시장이 많이 빠지고 약세 흐름도 나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1차원적인 생각인 거고, 여기서 더 나가야죠. 아 판이 바뀌려고 하는구나, 주도주의 판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기존의 시장의 이 흐름을 보았었을 때 올해 1월 달부터 이 상승을 주도했었던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배터리가 거의 주도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도체 정도가 3월 중순 이후에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도가 참여해주는 이런 흐름들로 2650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저점을 높이는 건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이런 주식들이 오히려 많이 나타나고, 오히려 현대차나 기아나, 그죠? 그 다음에 그 만도 같은 주식들을 보게 되면 기존에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였던 이런 주식들이 시장을 오히려 더 박살내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동시에 봐야 되는 거고, 배터리 관련된 주식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홀딩스 얘네들이 자리를 못 잡아주다 보니까 나머지 비중심주들도 많이 빠졌는데, 이거에 상관없이 그냥 배터리 관련된 주식뿐만 아니라 반도체에서도 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정도, 얘네들 정도만 좀 견조하지 나머지들 쪽에서 자금을 좀 회수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2350에서 멈칫 되다가 중심을 딱 지켜주고 있는 게 한 반도체 정도만 있는 거고, 나머지 종목들은 돌아가면서 폭탄신을 한 번씩 던져주거나 아니면 주도주로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니까 자금 회수를 변두리에서 조금 더 키우려고 하는 시장으로 이번에 만들고 있는 거다.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붓고 있는 게 신용 청산이 되는 거고, 수급으로는 이런 흐름들을 만들고 있는 주체들이 누가 나오고 있는 거냐면은 선물 세력단들이 등장을 한 거죠. 한 4만 6천 개 정도까지 물량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잡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를 보시면 지금 시장은요 되게 심플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2650에서 2900, 3000 갔었을 때의 상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폭락했을 때 상황도 생각을 했었으면 당연히 그 중간에 현금 관리도 있었을 거고 종목에 대한 밸런스도 있었겠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2350 깨졌으면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후에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상황이 앞으로 도래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무서운 상황이라는 건 무엇일까? 이거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님. 그게 뭘까요? 생각하기가 싫은데요. 더 생각하기 무서운 싫어요? 상황. 더 무서운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도 많이 공포스러운데요. 전혀 공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해집니다. 공포라는 거는 사람들이 저점이 낮아지면서 느끼는 두려운 감정들이 표출되는 거고, 요건 이제 ATTS 상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그 흐름들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어떤 흐름들이 나오냐면 여기서 더 무서운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 무서운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반등 나왔을 때 소외받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이나 급락이 나왔을 때는 다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반등이 나왔을 때는 소외받는 주식이 내가 포트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런 흐름들이 작년도 9월 달에서 11월 달에 배터리 가지고 있는 거와 아닌 거하고 차이가 있었잖아요. 이런 흐름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이 폭락이 나온 거는 신용청산 영향이 가장 큰데 요 이후에 무서운 상황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반등이 나왔을 때 소외받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 약 먹어야 돼요. 그거 기다려준다고 해서 회복을 못 해준다고. 그러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중심 주식을 제가 하라고 하는 거고, 똑같이 떨어지더라도 지금 주식에서는 저점 계속 높이려고 하는 주식하고 고점을 높이려고 하는 주식들,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 첫 번째, 배터리 중심주가 저점이 스탑되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가 반도체가 중심주가 고점을 높이는 게 두 번째인 거고, 세 번째가 매수 자금이 연수로 증가하는 게 이 세 가지가 나왔었을 때 큰 변곡이 나오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산업 중심주를 가지고 있을 때 저점을 먼저 높이는 주식을 공략하실 생각을 하셔라.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주도할 수 있는 주식을 구성을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짚고 가셔야 돼요, 이번 구간. 이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정수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보다 더 무서운 건 반등할 때 소외되는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에 현재 부합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현재 상황이 상당히 좀 힘들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앞으로도 계속 이 시간에 전해드릴 테니까 꾸준히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또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나서야 될 혹은 나와야 될 뉴스가 요즘 들어서는 좀 잠잠하죠. 뭐 증시 안정기금 예금도 전혀 안 나오고, 그리고 공매도 관련해서도 국민의 좋은 쪽으로 공매도 전면 재검토하겠다. 지금 금융위의 관계자가 이런 멘트를 공식 석상에서 했는데 말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해야지 하는 거죠. 하겠다 얘기는 우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또 이 정책 관계자들도 현재 상황을 보고 있을지 이런 후속 조치들도 좀 관심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